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교육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출 금액을 얼마로 할지 또는 대출 금리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집중과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작 상환 방식의 선택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환 방식의 선택은 가계의 장기적 재무 건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상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달라지고 수입과 지출의 현금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상환 방식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순수 재무 이론은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에 우월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여도 차입자의 부, 즉 재산 가치에 영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출 상환의 전체 원리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동일하게 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환 방식은 재무 이론을 적용한 현재 가치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재투자 수익률 또는 미래 시장 이자율의 전망, 인플레이션 수치 등의 변수에 따라서 각각의 상환 방식은 가계 자산의 증감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환 방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각자가 전망하는 미래 경제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가 무조건적인 우위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대안 세 가지 상환 방식이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은 각각의 상환 방식마다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방식의 선택은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의사결정의 영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불하는 총 이자 비용의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우월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수입과 재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생활비에 쪼들려 현금 흐름 기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현금 흐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급 이자의 총 비용이 제일 많다는 점, 그리고 만기에 큰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불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현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중요한 통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투자율 등 여러 가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정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여유 자금의 규모가 다르고 직업의 안정성도 다르며 여유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운용 수익도 다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의 상환 방식을 꼼꼼히 따져서 나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가계 자산의 증가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린 돈을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은가, 즉 대출의 상환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지가 나의 재산에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 가지 상환 방식, 만기일시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세한 구조와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